윤석열이 줄곧 뛰어왔던 그린벨트 해제, 결국은 공급 부족 전망에 따른 집값 급등세를 이유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모님, 선물이 좀 뜸했죠? 고속도로 말고 이번에는 그린벨트 풀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그 개발 제한 구역법에 따라서 이게 수도권 시장이 풀 수 있는 한도, 그리고 비수도권 시장이 풀 수 있는 한도, 이게 좀 다르다고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서울 시장이 풀 수 있는 한도는 30만 제곱미터라고 하죠. 그 이상은 근데 이제 서울시장 권한으로 못 풀고, 이걸 이제 국토부에서 해제 권한이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서울시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랑 국토교통부가 해제 관련된 논의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으로 봐선,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풀어내는 것도 국토부랑 같이 논의는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뭔가 묘하게 그 이상의 그린벨트 해제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걸 계속 그 메시지를 이렇게 내왔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큰 규모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09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당시에 5제곱킬로미터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에 준하는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엔 그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역대급으로 풀리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같이 따라오는 거고요. 문제는 없어요, 뭐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들이 먼저 이렇게 바탕에 선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의가 같이 보통은 뒤따라오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또는 그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그 각각의 구역별로 개발을 해낼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라는 이벤트를 하나 딱 던져놓고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다른 도시계획 부분에서 있어야 어떤 명확한 지침이 없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쨌든 도시계획상의 어떤 혼란들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부동산 투기와 어떤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 역시도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어찌 보면 오히려 투기된 부동산을 회수하려는 데 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또 뭐 주변 사람들이 그린벨트 지역 열심히 또 사놨겠죠. 이를테면 총선 과정에서 지적받았던 사건 중에서 갑자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국민의힘 강기훈 전 의원, 과거에 경남도 의원일 때 부인 명의로 막 집중적으로 그린벨트 매입하고 그 장남 명의로도 매입을 하고 했던 그린벨트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매입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린벨트가 풀려버리면서 개발이 되는 일이 정말 우연치고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 투기 또는 본인이 알고 있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 땅을 투기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그때 생각이 아른거리는 거는 이번에도 역시나, 이거는 뭐 내부 정보의 이용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추진하는 거에서 방향성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그 밖에 윤석열, 김건희와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 자기 캠프에서 도와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챙겨주기용 또는 장모님을 위한 또 큰 선물 보따리, 이런 걸로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심히 우려스러운 상상을 좀 더하게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명분이 좀 너무 빈약해요. 윤석열 정부가 내놨던 부동산 관련된 대책, 공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지난해 있었던 주택공급 실적 통계, 이게 역대급으로 누락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게 최근에 밝혀진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무려 19만 2천 채 누락이 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해 9월에 이어서 올해 1월에 부동산 대책에도 영향을 받았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가 향후 수급 불안에 대한 부작용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주택 공급 통계뿐만이었냐? 아니었죠. 미분양 통계에서도 과소계산되는 것이 역시나 그 누락이 지난 5월 달에 드러난 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누락된 통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뭐 새롭게 연구 또는 대안 마련이 충분히 좀 이루어졌는가, 이게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또다시 들고 온 게 공급 문제를 두고서 그린벨트를 풀겠다라고 하니까, 이대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풀어 헤치겠다, 그럼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고 치밀한
정책적 접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린벨트 해제인 것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안도 없고 이 무리하게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 역시나 이미 투기한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겠다라는 심산에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가 환경피해 부작용을 막겠다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또 무엇인가. 이거를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설명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도권 과포화 상태 해결에 중점을 두고서 지방 소멸에 대한 대안과 함께 이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안이 필요하잖아요. 보통은 지금 우리 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는 이 지방 소멸의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쨌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논의가 제대로 됐는가? 논의는 한 모양이에요. 대책도 내놓긴 했죠. 근데 내놓은 정책이 실효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가 뭐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그러면서 기업발전 특구 정하고 교육특구 정하는 사업 했죠. 그래서 이를테면 기업발전 특구는 그러니까 기업들의 상속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통해서 이 관련된 지정된 지역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거잖아요. 이건 뭐 저도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지방으로 기업들을 이전해서 유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법인세에 대한 인하, 이게 그 예전에 오창수 작가님이 하셨던 민주당 DNA 갈아엎기라는 책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이 민주당에서 금기시되는 거에 대한 키워드들을 깨부숴야 된다. 특히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해주자 이거예요. 근데 다만 수도권 과밀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해서 이전을 해서 그 지역 상생으로,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옮겨질 수 있는 혜택을 법인세 인하로 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냐. 무분별한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저도 주장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럼 뭐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1차로 선정된 지역을 보면 광역시만이 아니라 중소도시들이 싹 그냥 다 이렇게 쭉 분포가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산업구조가 재편된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제조업 기반에서 현재 우리가 이 산업의 구조가 지식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해서 고급 인적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또 가속화시켰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도시로 몰리는 경향을 활용해서 사실 광역권부터 이를 키워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충분한 지금 당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산업구조에서 여러 도시의 균형감을 강조해가지고 여기저기 남발한다라고 하면 지역 발전은커녕 정말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어도 지금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런 거점 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계속해서 지금 빠져나가는, 이거 지금 못 막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점 도시, 광역 도시에서도 이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잡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 소멸에 대한 대안 이뤄질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를테면 우리가 성공 사례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지방 소멸을 막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녹여낼 필요가 있는데, 이를테면 화성시를 예로 들어보자고요. 비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10년 정도 사이에 인구가 40만이 늘었나요? 40만 정도가 늘어서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최근에 100만을 돌파를 했죠. 거기에 지금 뭐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이를 비롯해서 반도체, 바이오, 뭐 제약 이런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이 4,800여 개가 입주를 합니다. 청년들이 여기에 몰리면서 인프라가 탄탄해졌죠. 그리고 인구 밀집에 따른 교통망 확충을 통해서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 역시도 발전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결국 이런 지식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재편에 따른 산업구조에 따른 이 지방 소멸을 막아세울 수 있는 거에 효과를 거두려면 광역도시에 직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선행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충분한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가? 전문가들도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내세운 정책의 허점에서 그들이 그러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도 역시나 좀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소식입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